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마스크를 좀 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혹시 제가 뭔가 이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학교 특강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루 만에 끝내는 특강이긴 합니다만 또 이거 이제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다 웃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막 하고자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자꾸 이제 이것만 본다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 1년, 2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허수로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가 대략 한 85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5문제 정도 되는데, 이게 제 맘대로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위주로 제가 입수를 좀 했고, 그리고 인접시험 있잖아요. 인접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고시, 특히 행정고시에서 경영학 과목이 있고 인사조직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론, 요런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서 제가 주로 좀 가지고 왔고, 경지사 시험 있잖아요. 경지사 시험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어떤 문제고 하나하나 다 풀진 않고 우리가 대목차, 중목차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개념 점검을 한번 할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 탁탁탁 한번 짚어볼 거고, 내용을 확인을 할 거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풀어보긴 할 건데, 물론 저는 이제 1편부터 하긴 해요. 1편부터 이제 11편까지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게, 너무 1편부터 이제 또 따박따박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사고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번 정도 회독할 때는 좀 랜덤으로, 예를 들면 8편, 9편, 2편, 4편 요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회과학,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인사노무관리고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와 관련해서 답이 없는 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보시고 이거는 확신은 안 서는데 이거는 좀 이런 내용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무익적 기재사항 또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거 쓰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는데, 인사노무관리는 그렇진 않아요. 설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 바로 보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바니의 브린 프레임워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30회 때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30회 때 나왔는데 행정고시 시험 2024년에 이게 약술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행정고시에 지금 이제 총 15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로 따지면 25점짜리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만 딱딱 알려드리면, 분설형으로 나왔는데 자원 기반 관점에서 두 가지 가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 모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가정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사항, 그게 바로 기업 자원이 다 이질적이라는 거, 그리고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이제 두 가지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브리오 모형의 목적, 그리고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결국은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요 모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잘 짚어보면은, 자, 우선 시장이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얼마나 이제 역량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인식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탁탁 짚어보면 되죠?
오른쪽부터 탁탁 짚어보면 되죠. 그렇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즉 이걸 다른 말로 높은 실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브린 또는 브리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 가지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코어 컴피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성이 필요한데, 가정이 뭐죠? 왼쪽에 나와 있는 펌 리소스, 기업의 자원이 다 다르고 이동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정까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정을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가정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자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동일 산업 내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질,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 이걸 헤테로제니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비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이전이 되지 못하거나 이제 모방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이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원의 특수성이 있는데 브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실적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밸류 또는 밸류어블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기업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위협을 이제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효율 효과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밸류어블입니다. 자, 그다음에 레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누구에게? 다른 기업에게 희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니미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모방이 불가능한데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걸 세 가지로 좀 더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조건들은 뭐죠? 해당 기업이 과거에 고유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만 이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원은 모방하기가 힘들고. 자, 그다음에 인과관계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단순하게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자, 기업이 처해 있는 문화라든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이니미터블, 모방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non-substitutable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만일 교수님이 O로 물었어요. 그래서 브린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브리오라고 많이 물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supported by organization이라고 이제 영문으로는 써주시고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 결국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즉 조직화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upported by organization, 한마디로 얼마나 조직화, 백업이 가능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의 그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이 그렇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조직 문화도 그렇죠. 그렇죠? 조직 문화도 그렇고, HR 프랙티스, 독특한 어떤 그 기업만의 HR 프랙티스도 브리오 또는 브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시험에도 나오긴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고시에서는 아예 기본 가정까지 물어봤어요. 이질성, 비이동성까지 물어봤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의미를 잘 챙겨보면 좋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그릴 수 있다면 설명 잘할 수 있긴 한데 동어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채점을 해보잖아요. 대부분 동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기업의 인사관리, 서비스 기업의 인사관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오 라고 문제를 내면 중요한 게 뭐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컨셉 특징을 잘 깔아야 이걸 가지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